그러면 이제부터는 투자 사기 쪽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현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된 계기가 결국은 투자 사기잖아요. 이제 선생님도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 축구 동호회에 친하게 지냈던 형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투자자 예, 모집을 할 거란 얘기를. 예, 그 형이 이제 조 씨가 유명세를 타기 전에 좀 친분을 쌓아둔 듯 터라 예, 그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소수 인원이 갖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투자를 하기로 했고, 너도 혹시 생각 있으면은 그 조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이 있으니 한번 연락을 해보겠냐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놓치면 아실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 근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한 1, 2주 지나가지고 단톡방이랑 카페에서도 이제 투자 모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군중 심리가 엄청 무서운 게 너도 한다니까 순식간에 펀딩이 마감된 거예요. 그 얼마 정도 액수였는데요? 0차는 앞선 분들에서 끝나고 1차가 바로 마감이 됐었어요. 한 20억 정도 될까요? 그 정도. 20억이 순식간에 마감됐다고요? 예. 엄청 그 열기가 뜨거웠네요. 네네. 그리고 나서 추가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바로 추가 모집을 또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모카테크가 됐던 거고요. 투자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회사를 네네. 만들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 내용은요. 예, 기본적으로 모카 컴퍼니랑 모카테크라는 두 회사인데요. 예, 모카 컴퍼니는 그 리밸런싱, 태양광 그쪽이고 모카테크는 암호화폐 사업, 채굴기 운영 사업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예, 그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조 씨가 이제 직접 투자금 일부를 주식 투자를 운영해서 수익을 음, 얻는 거고요. 태양광은 부지를 이미 선정해 놨고 투자금을 받아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면 예. 안전하게 연 25% 이상 수익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 25%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음, 뭐 몇 년 지나면 지목이 변경돼가지고 지가 상승도 어마어마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음, 엄청 밝다고 생각했었죠, 전망이. 그리고 또 이제 모카테크 같은 경우는 코인 개발, 예. 그리고 이제 지갑 개발, 그 마이닝 풀 허브 같은 지갑 개발하고 채굴기 운영 수익, 이런 이제 코인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한 50%에서 100% 이상 수익을 얻는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1년 수익률이 50에서 100%다. 네네. 이게 중요한 게 그 이 회사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회사가 모두 1년 안에 상장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상장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상장이 되면은 지분이 몇백 프로가 오를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혹을 했었고 채굴기 투자한 사람들은 채굴기를 통해서 코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 채굴기였는데요. 그 이더리움 채굴한 거를 본인들이 개발한 말도 안 되는 코인에 재투자하는 거를 권유를 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시간 지나서 당연하게도 그 코인은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에 상장이 돼가지고 뭐 지금 거래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 코인도 갖고 계신가요? 갖고는 있죠. 아무 의미는 없지만. 예, 뭐 제가 거래를 하려고 시도는 안 해봤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각 얼마 정도 넣으셨나요? 모카 컴퍼니랑 모카 테크라는 펀딩에 5구자에서 3천만 원을 넣었고요. 투자 유치할 때 이 사람들이 내건 게 채굴기랑 같이 하게끔 했었어요, 유도를. 예. 그래서 5구자 하면서 채굴기도 5개 같이 하고 나중에 또 채굴기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두 예. 대를 추가로 또 구매해가지고요. 채굴기 쪽은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 문제를 알게 됐나요? 의심이 이제 들었던 거는 증시시장하고 코인 시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무너졌거든요. 엄청 불타오르고 먼지가 될 때쯤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조정이 끝나고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계속 조 씨는 예측을 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빠질 때마다 사라. 그래서 저도 한 2달 정도 번 돈의 원금까지 상승에 베팅을 했어요. 화sen 상품이 위험한 건 아실 거예요. 그 조 씨가 유료로 리딩하던 ELW 상품도 엄청 위험한데요. 돈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예. 그 동시에 이더리움 채굴기 샀던 그 7대 채굴 양보다 채굴기 전기세 관리비가 더 나오겠더라고요. 거의 채굴했던 양만큼 다 나갔었어요. 지출이. 알아서 전기료를 떼어가나요? 아니면 따로 넣어줘야 되나요? 따로 입금을 해줘야 돼요. 3개월치 밀렸을 때는 중지시킨다고 그 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채굴하는 양보다 뭐 전기료로 넣어줘야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가지고 이제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5월 정도에 펀딩 환불 요청했는데 벌써 이제 다른 투자자들도 환불 요청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몇 분은 이미 환불을 받았고 그 초기에 강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환불을 좀 해준 거네요. 그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빨리 자각하신 분들은 신청을 빨리 예.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그분들은 몇 분은 안 되지만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사기로 드러나긴 했지만 네. 투자라는 것으로 이제 돈을 넣었는데 네. 환불을 해주겠다는 뭐 그런 계약이 처음엔 있었나요? 사실은 없었죠. 환불해주겠다. 음. 그런 명시는 따로 있지 않았었어요. 그 투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 씨가 뭐 강연이든 혹은 온라인에서든 장밋빛 미래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수익금으로 증권사를 설립해가지고 투자를 더 극대화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또 그 수익으로 크루즈를 예. 구입을 해가지고 회원들이랑 같이 뭐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니고 워렌 버핏이 연 뭐 40% 수익을 나는데 자기는 그 이상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뭐 한국의 워렌 버핏도 자기한테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현대 주식계의 이순신이자 한국의 워렌 버핏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다 사기로 드러난 거는 언제라고 보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라고는 생각 안 했었고요. 그 예. 소송을 진행한 시기로 본다면은 한 2018년 9월 10월쯤 될 것 같네요. 그때 이제 실제로 소송이 들어가고 조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난리가 났었죠. 예. 소송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사업이 모두가 엉망이 되고 모든 게 다 소송 제기하고 환불을 신청한 사람들이 문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또 강성 지지층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한 저희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편을 갈라놨어요. 편을 갈라서 결국은 둘이 싸우게 만들었나요? 이게 카톡방에서 언쟁이 몇 번 있었죠. 강성 지지층과 그 고소를 한 사람들 간에. 네네. 이게 사기라고 선생님은 그럼 언제 판단을 하셨어요? 제가 5월 정도에 펀딩 환불 요청했는데 이제 환불 요청하는 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예. 수차례를 미루다가 8월에 일부 환불해준다는 확약서를 줬어요. 근데 증시고 코인이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환불 요청자가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도시가 이제 해결 인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다 남의 돈으로 다 투자받아서 사업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때 이제 아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확신이 들었던 거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투자금이 없어진다, 사기를 당했다, 이런 확실히 들었을 때는 예. 사실 큰 충격은 없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뭔가 잘못된 의심이 든 후에 시간이 꽤 예. 지났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투자금이 없어질까? 내가 사기를 당한 걸까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그 의심이 들었을 때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던 거네요. 예,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그 운 좋게 돈을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딩을 들으면서 또 운 좋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늘려놨었거든요. 예. 그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선물 옵션 파생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생이란 게 눈 감아도 차트가 그려지고 야간 선물 움직임이 궁금해가지고 애기들 보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또눈 예. 떴을 땐 시간만 되면 차트 보고 매수 매도 걸어놓고서 막 심장이 쿵쾅거려가지고 밖에서 담배 피고 그렇게 되게 페인처럼 돈을 벌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원금까지 까먹게 되니까 제가 손절했던 그 날이 있거든요. 우선 그냥 갖고만 있다가 믿고 있다가 정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 날이 예, 가장 기억이 나요. 결국은 이 판결문을 봐도 다 사기였던 거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처음부터 이제 조우현 씨가 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 사람을 믿었던 것 때문인지 예.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됐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뭐 다른 동업자를 만나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잘못된 거였을까 생각도 네. 했었는데 그 환불 요청한 투자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지고 모든 책임을 다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 투자자들 편가르고 뭐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 뭐 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거 보고서 제가 예. 사람을 잘못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 단톡방 이야기를 보니까요 예. 머리도 짧게 깎고 다니고 뭐 휠체어도 타고 다니고 피해자 예.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예.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한테 형사재판에서 겨우 이겼었어요. 예. 저희가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낙심하고 뭐 역시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다 막 탄식하고 예. 있었는데 예. 이번 얼마 전에 형사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예. 나름 조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 형사재판에서 조현 씨에 대해서 징역 5년형이 나오면서 그 정도 마음의 한이 약간 풀린 느낌이다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조현 씨로 인해서 또 2차 피해도 받게 되신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소송한 내용은 이 사람한테 투자하고 투자금을 못 받고 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리딩으로 통해 가지고 저희가 손해본 그 손실금. 이 투자금도 투자금이지만 이 사람이 리딩해 가지고 손해본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전업주부분들, 남편 수입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했던 전업주부분들, 그리고 뭐 퇴직하고서 밥값이라도 벌어 보신다고 퇴직금으로 이제 예. 투자하신 분들, 이제 결혼 얼마 안 남아 가지고 결혼 자금 보태겠다고 투자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그분 리딩 믿고서 투자했다가 손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예. 항상 상승만 외치던 분이어가지고 그 피해하고 근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 피해로는 파생이란 게 중독이거든요. 이 예. 합법화된 도박이라 이 끊질 못하겠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고, 이걸 근데 만회하려면은 파생밖에 없거든요. 주식으로 손해보고 파생으로 손해본 거 만회할 거 보면 파생밖에 없으니까 또 예. 파생에 손을 대가지고요. 이런 일 생긴 후에 작년까지만 한 4천만 원 정도 또 추가로 날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파생을 아예 모르고 살았을 텐데 네, 이 맞습니다. 조씨라는 사람이 어쨌건 파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중독이 좀 되고 그래서 네. 파생으로 또 돈을 좀 추가적으로 4천까지 더 날리는 상황까지 맞이했다는 얘기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어요. 같이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나 예. 저처럼 투자 사기 당한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참 많이 힘들고 자책하고 많이 제 자신 힘들겠는데,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이제 파생은 손을 떼셨나요? 네, 뗐는데요. 그 차트만 보고 돈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차트만 가끔씩 보고요. 예, 매매는 하고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는 꼭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모카골드 피해자분에게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언제나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